콜라와 환타는 세계 대전을 일으켰어요. 태생은 한쪽은 미국, 한쪽은 나치 독일. 모든 탄산음료는 뼈를 썩게 한다는 거. 탄산음료의 주성분은 뭐냐면 인이라는 물건이 나있어요. 코카콜라는 끓이면 뭐가 남는데 제로콜라는 끓여도 뭐가 남지 않는다. 제로콜라를 먹는다고 살이 빠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셀코TV 여러분, 차윤환입니다. 자, 12월이 왔습니다. 12월 오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크리스마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뭐 크리스마스 트리도 생각나기도 하고요. 또 뭐예요? 허허허허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우리 산타 할아버지도 생각나기도 하고, 또 뭐예요? 이렇게 딸랑딸랑하는 구세군 남비도 생각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저는 먹거리 하는 사람이서 그런지 이게 자꾸 생각이 나요. 자, 이것의 정체는 바로 코카콜라. 혹시 이제 코카콜라 딱 꺼내면 아 하는 분이 제발 좀 보시면서 한두 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이렇게 코카콜라가 생각나는지 모르겠네요. 자, 일반적으로 코카콜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오늘 그 코카콜라에 대한 몇 가지 진실들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코카콜라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 있는 코카콜라사에서 만든 탄산음료 중에 하나고요. 흔히들 그냥 뭐 정크푸드다, 나쁜 식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그 속에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먼저 소개해 드리면, 코카콜라는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카콜라를 만들 때 그 속에 들어가는 레시피, 재료들의 얘기를 할 때 그 재료의 배합, 특히 가장 핵심적인 배합들을 할 때 이거를 굉장히 비밀에 붙인다 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비밀은 사장과 부사장 두 사람에게만 전수가 되고, 이 두 사람은 절대 같은 비행기를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비행기가 떨어지면 둘 다 죽잖아요. 그럼 더 이상 그 배합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비행기를 같이 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엔 요즘 그 코카콜라 말고 다른 콜라 있잖아요. 무슨 콜라? 펩시 콜라를 보게 되면은 아마 그 배합비도 이제는 다 유출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왜? 두 개 맛이 엄청 비슷해졌어요. 코카콜라에 대한 또 하나의 이야기는, 코카콜라는 전투식량이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투식량 그러면 남자분들은 건빵을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이 전투식량이라고 하는 건 군대에서 군인들이 먹는 대표적인 식품들, 음식들을 얘기하는데요. 한국의 대표적인 전투식량 그러면 건빵이고요. 미군의 대표적인 전투식량 그럼 저는 코카콜라라고 생각을 해요. 이 코카콜라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은요, 코카콜라가 어떻게 보면 이게 빅뱅이 터지는 것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미군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 곳에 미군을 주둔시키기도 하고 또 파병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미군 국방부에서 코카콜라에게 제안했던 게 뭐냐면, 미국 본토에서 먹는 코카콜라를 같은 가격으로 그 파병되어 있는 미군한테도 공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요청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코카콜라가 오케이를 하면서 코카콜라는 미군이 주둔된 곳은 언제나 같이 들어가고 같은 가격에 팔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군들과 코카콜라의 사진들을 보면은 미군 병사들이 코카콜라를 먹으면서 그곳에 주둔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미군의 전투 식량이 코카콜라라고 하면 미군하고 정말 박 터지게 싸운 애가 있어요. 누구죠? 나치 독일. 나치 독일의 음료가 있었습니다. 그 음료의 정체는 바로 환타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타도 코카콜라에서 만들고 코카콜라도 코카콜라에서 만드니까 두 개가 이렇게 같은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같은 회사죠. 하지만 태생은 한쪽은 미국, 한쪽은
나치 독일, 그러니까 독일에서 기원을 해요.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히스토리를 보면 어떠냐면은 과거에 이제 전쟁 전에는 미국의 코카콜라가 유럽에서도 생산이 됐겠죠. 유럽 공장이 있었겠죠. 그 유럽 공장 중에 독일에도 공장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전쟁이 시작이 되고 당연히 미국은 코카콜라의 재료들을 독일에 공급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독일 코카콜라는 생산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치도 전투식량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만들 수 있는 탄산음료에다가 자기네들이 먹고 남아있는 과일, 특히 뭐 과일 껍질 같은 것들을 이용했대요. 과일 껍질에서 비타민들을 추출해내 가지고 탄산음료에 넣었죠. 그래서 비타민을 첨가한 탄산음료로 만든 게 바로 환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쪽은 미군, 한쪽은 독일군의 음료였던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 음료가 2차 세계대전 중에 전쟁을 아주 살벌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끝났죠. 전쟁이 딱 끝나고 나니까 코카콜라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은 비타민을 넣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환타는 과일, 특히 과일 껍질 같은 비타민이 풍부한 곳에서 비타민제를 빼서 넣었는데 이게 보니까 조금 더 어때요? 건강적인 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코카콜라가 환타의 상표권이나 이런 걸 다 사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코카콜라의 한 자회사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2차 세계대전이 완벽히 끝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도 환타를 보게 되면요. 쭉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원재료명에 뒤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비타민 C. 그래서 주로 이제 과일에서 얻은 비타민 C를 꼭 첨가해서 환타만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죠. 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콜라 먹으면 뼈가 썩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산음료를 먹는 아이들에게 엄마들이 겁을 줄 때 너 그거 먹으면 뼈 썩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탄산음료, 콜라뿐만 아니라 모든 탄산음료는 일단 뼈를 썩게 한다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탄산음료에다가 이빨 빠진 걸 넣고 놔두면 이빨이 다 녹아서 사가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것도 근거는 있죠. 그런데 왜 이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냐면 우리가 탄산음료를요 이렇게 탄산음료에 이빨을 넣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탄산음료를 입에다 물고요 한 3시간 4시간 동안 가만히 계시나요? 없거든요. 없어요, 없어. 주로 어떻게 돼요? 먹으면 바로 어떻게? 꿀떡 삼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뼈를 이 안에 넣으면 삭는다? 이거는 우리가 먹는 식습관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탄산음료의 주성분은 뭐냐면 인이라는 물건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인산들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인이 과량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 뼈에 있는 칼슘 배출을 촉진시키고 그리고 우리 몸속의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탄산음료를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속에 있는, 즉 몸 속에 있는 뼈는 조금씩 빠져나가기 때문에 몸에 있는 뼈를 삭게 만든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영양학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있죠. 그래서 탄산음료가 뼈 성장에 좋지 않다? 맞는 얘기고요. 가장 치명적인 건 누구냐? 성장기의 아이들 그리고 골다공증이 걱정되는 어르신들은 탄산음료의 섭취는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탄산음료를 먹을 때 코카콜라는 끓이면 뭐가 남는데 제로콜라는 끓여도 뭐가 남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탄산음료가 갖고 있는 특성은 일단 뭐가 나와요? 이렇게 보글보글 탄산. 그리고 먹으면 딱 무슨 맛이 납니까? 단맛. 단맛을 일으키는 주요한 아이들이 누구죠? 액상과당이나 설탕이에요. 코카콜라 안에 당의 함량을 보면은요, 제가 여기를 보겠어요. 어떻게 돼 있느냐? 들어있는 당을 보게 되면 54g이 들어있어요. 500ml 중에 54g이면은 10%가 넘죠. 그럼 이게 10% 하면 요 정도라고 보면은 요만큼은 다 뭔 거예요, 지금?
설탕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불에다 놓고 이렇게 들들들 하잖아요. 그럼 설탕이 날아갑니까?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남아서 뭐가 되죠? 오징어 게임 뽑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콜라를 태우면, 그러니까 물에다 끓이면 수분 날아가죠, 탄산 날아가죠, 뭐 초산 날아가죠, 이런 것들 다 날아가고도 10%에 해당되는 모는 그대로 남아있게 돼요. 예, 설탕은 남아있게 됩니다. 근데 그 설탕이 그냥 있지 않고 색소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갈변이 진행되다 보니까 약간 갈색이 나는 이상한 느낌의 찐득한 애들이 남아있겠죠. 그것들이 바로 설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로 콜라는 왜 남아있지 않느냐? 제로 콜라는 뭘 안 넣었어요? 설탕을 안 넣었죠. 설탕을 안 넣고 감미료를 넣습니다. 자, 그런데 감미료라고 하는 게 설탕과 같이 단맛을 내는 건 맞는데 설탕의 단맛이 요만큼이면 감미료의 단맛은 100배에서 300배 더 강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설탕 넣을만큼의 100분의 1에서 300분의 1만 넣으면 되니까 어때요? 양이 굉장히 적죠. 일반적으로 인공감미료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그거에 대한 고민은 하셔도 됩니다. 설탕만큼 사용하는 것에 100분의 1, 300분의 1, 뭐 5만분의 1밖에 쓰지 않아도 되도록 개발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양이 설탕보다 엄청 작아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작으니까 일반적으로 설탕이 주는 해가 있다면 그 해보다 적은 양의 해가 나올 수 있도록 기대가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제로 콜라를 먹는다고 살이 빠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연구 자료를 봤더니 제로 콜라를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일반 콜라를 먹는 사람들의 몸무게 비교를 했더니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뭐냐? 왜 그러냐? 도대체 왜 설탕을 그만큼 적게 먹으면 이 사람이 당연히 더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콜라를 밥 먹듯이 먹진 않죠. 밥 먹고 콜라 먹지. 자, 그래서 우리가 밥이라고 하는 것에서 공급되어 오는 열량과 영양소에 비해서 콜라 자체가 주는 열량과 영양소는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콜라만큼을 제로 콜라로 바꿨다고 앞에 먹었던 음식량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로 콜라가 살을 빼는 또는 살이 찌지 않게 하는 데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햄버거나 피자 같은 것들 과식하시면서 제로 콜라를 먹었다고 나는 살이 안 찌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있으시면 잘못된 생각이니까 앞에 먹는 양을 줄이셔야 돼요.